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2020년 한국 언론의 노동보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1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아쉬웠던 뭐 선택적 무보도를 한다든지 대기업 편을 들어주는 등의 어떤 아쉬웠던 한국 언론의 노동보도 문제를 짚어봤다면, 그래도 오늘은 좀 유의미한 그 와중에서도 빛났던 노동 관련 좋은 보도들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2부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임동준 활동가는 저희 일부 방송이죠. 거기서 박채린 활동가가 비판한 택배 노동자들 사망 보도하고 되게 대비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뉴스타파의 코로나 시대의 택배, 회사는 돈 벌고 노동자는 쓰러진다. 이 시민보 기자의 기사였는데요. 네. 이 기사가 물론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쓰여졌던 기사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 광주광역시에서 택배 노동자 정모 씨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안을 두고 뉴스타파가 어떤 과정으로 취재를 했냐면, 실제로 이 고인이 사망한 지역의 택배 지역을 찾아가서 택배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하루를 쭉 따라가 본 겁니다. 네, 그런 형식으로 취재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실제 보도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됐던 분류노동, 이게 무임금 노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분류노동이라 하시면 택배 갖다 주기 전에 기사들, 택배 노동자분들이 분류하는 거, 내가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사실 택배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노동을 시작하는 단계,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이 택배들을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떤 것을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벨트에서. 근데 거치는 이 노동이 당연히 우리는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임금을 주지 않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무임금 노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계는 그 분류 작업을 마치고 나서 운송을 해서 이 운송을 갖다 주는 것, 이렇게 해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올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분류노동도 엄청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오전 8시 혹은 더 일찍 출근하더라도 점심시간 지나야지 배송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분류노동이 굉장히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게 지금 무임금 노동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함과 동시에 이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이 배송량을 담당했는지를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따라간 다른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하루 이 일과를 다 마치고 나니까 걸음이 24,674걸음이었고 계단 층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7층을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가 따라간 그 노동자의 운동량이었던 거고, 실제로 사망한 이 정모 씨의 운동량은 27,000보 이상 가량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층수로 계산했을 때 200층이 넘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노동,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 이른바 뉴 노멀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택배 물량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보도였습니다. 박채린 활동가가 선정을 하면서 이게 노동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리는 그런 노동자? 그런 분들이 아니라 떠올리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군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를 선정했던데, 어떤 보도인가요? 네, 저는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농업 분야의 안전재해를 짚은 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업인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신으로도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재해율을 살펴보면은 다른 산업의 2배에 이르고, 또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농업인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작업 환경 개선에 무관심하고 또 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 조처를 미흡하게 한 탓에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농업인들 대부분은 내가 기계 사용법을 잘 몰라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라고 이제 산업재해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서 사실 이슈화되고 있지도 않고 법이나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에 보면 이주민 노동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상 되게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 제가 김재순 노동자 보고서에 썼던 얘기인데,
그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안전한 환경을 성취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모든 노동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모니터와 키보드 앞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도 해당이 되고. 네,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노동자들도 수집 화색이 앞에 있는 노동자들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미 누군가는 기득권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이들이 외친 목소리를 살아있는 남겨진 누군가는 끝까지 외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언론인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괄호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 노동자잖아요, 정확히는. 그쵸. 근데 언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라는 건 노동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으로서의 책무도 그렇지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하다 죽지 않는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론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외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